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M&A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에 독일의 차량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온이 미국의 전력 반도체 업체인 사이프러스를 90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한 12조 원 정도 됩니다. 이 12조 원에 인수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인피니온이 사이프러스를 인수하면 기존 15위 수준에서 세계 8위 칩 제조업체가 된다고 떠들썩했었습니다. 특히 그 차량 탑재 부분에서 네덜란드 NXP에 이어서 세계 2위인 인피니온이 자동차와 통신에 사용하는 반도체에 강한 사이프러스를 매수함으로써 자동차 반도체에서 세계 최강자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영국의 IT 매체 electronicsweekly.com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바로 이 M&A가 엎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 당국인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사이프러스를 인수하려는 인피니온 입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당국은 인피니온에 추가로 요구사항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 안에는 인피니온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미국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미국 당국의 제지로 이 딜이 깨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인피니온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반도체 메가딜이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진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인피니온의 사이프러스 인수 소식이 나왔을 때 일각에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타격을 입은 인피니온이 시장 다각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인피니온은 전체 매출의 4분의 1, 그러니까 25%가량이 중국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요. 그런데 중국 경기가 둔화된 데다가 미중 간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매출 타격, 경영 불안정성도 커지자 미국 업체 사이프러스에 입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 당국은 이번 딜에 대해서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될지 안 될지 빨리 가르마를 타준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하웨이부터 생각이 났었습니다. 지금 독일은 하웨이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 도이체텔레콤, 보다폰과 함께 독일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텔레포니카는 이미 하웨이와 5G 네트워크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최대 이통사인 도이체텔레콤도 하웨이가 망에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 시스템을 자국 독일 회사가 설치한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독일의 움직임에 결국 미국 정부가 인피니온의 사이프러스 인수에 제동을 건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국가기관 산업으로서 예전과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정부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도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았는데요. 2015년에는 중국 칭하유니 그룹이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나섰다가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 정부의 방해로 결국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2018년에는 원래는 미국 회사였지만 싱가포르 기업인 아바고에 인수되면서 사실상 범중국계 기업이 된 브로드컴의 세계 최고 칩 제조업체 퀄컴에 대한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도 미국 정부의 반대로 안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열받은 중국은 결국 지난 2018년 미국 퀄컴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 네덜란드 업체인 NXP 인수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좌절시켰습니다. 이 퀄컴의 NXP 인수는 규모만 440억 달러, 하나로 50조 원 수준인데요. 원체 글로벌 기업 간 메머드급 M&A다 보니까 많은 나라의 반독점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중국이 유일하게 비토를 놓은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는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서로 얽혀 있어서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이 하웨이 통신 장비를 아예 안 쓰게 되면 이미 4G까지 하웨이 장비로 통신망을 깐 미국의 통신사들 상당수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했던 일본의 소재 수출 금지 사태 때도 이런 유사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은 내편 남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미래 기술 전쟁의 코어입니다. 이제는 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 패권을 쥐게 됩니다. 이 반도체를 아무에게나 내줄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나라 매물을 다른 나라에 넘긴다면 면접을 더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로 2, 3조 원 수준의 자잘한 M&A는 많을 수 있어도 10조 원 안팎을 넘는 메머드급 수준의 M&A는 더 심사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피니온 건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사이프러스 인수를 최종적으로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딜 종료 이후 반도체를 둘러싼 독일과 미국 관계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브로드컴 얘기도 좀 더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는 중국계 기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브로드컴은 지난 1991년에 미국인이 창업한 미국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브로드컴이 지난 2015년에 싱가포르 업체 아바고에 인수됐는데요. 이 재미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수를 완료하면 인수하는 회사의 이름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M&A는 달랐습니다. 이 브로드컴의 브랜드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 아바고가 자기 사명을 아예 인수한 기업인 브로드컴으로 바꿨습니다. 더구나 브로드컴의 최고 경영자이자 2대 주주인 혹차는 말레이시아 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브로드컴이 그 TSMC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이 대만 디지타임스에 나온 뉴스인데요. TSMC가 3D 패키징 기술 강화를 위해서 브로드컴과 협업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CoWoS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CPU, GPU 등 그 시스템 원칩을 HBM, 고대역폭 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하나로 패키징하는 기술입니다. TSMC는 브로드컴과 협업해서 완성하는 차세대 CoWoS 기술이 고성능 컴퓨팅, 그러니까 HPC 시스템에 적용돼서 컴퓨팅 파워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브로드컴은 아시다시피 와이파이, 블루투스, 근거리 무선통신 등 무선통신칩 분야의 최강자입니다. 브로드컴은 딥러닝과 HPC를 위한 7나노 주문형 반도체 생산을 TSMC에 맡겨왔습니다. 이번 협업으로 TSMC는 대형 고객사 중 하나인 브로드컴을 당분간 붙잡아 둘 것으로 관측됩니다. TSMC가 브로드컴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서 삼성 파운드리 사업 견제에 나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반도체 M&A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